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월 2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내부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자, 선거라는 것은 당내 선거든 또는 국회의원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치열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는 다음 총선의 공천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기냐 지느냐에 따라서 내 국회의원 배지가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말이 점점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유력한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을 향한 공격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번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는 모두 8명이 나왔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에는 17명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들은 친이재명계, 반이재명계로 나뉘어서 불꽃 튀는 말의 향연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요즘 가장 많이 거론되는 단어가 사법 리스크입니다. 상당히 점잖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재명 의원은 지금 대여섯 가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만 제대로 걸려도 이재명 의원은 당대표가 되더라도 감옥에 갈 수가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 좋게 말해서 사법 리스크지 감옥 갈지도 모르는 사람을 대표로 뽑았어야 되겠느냐. 이런 사람이 대표가 되면 자기 방어를 위해서 힘을 소진하고 민주당을 개혁하고 다음 총선을 준비하기는 힘들어진다. 이런 논리가 반면교의 논리입니다. 실제로 서른 의원,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계의 좌장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같은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사법 리스크를 계속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출마를 한 이 이낙연계입니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윤영찬 의원도 사법 리스크를 계속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당대표가 일을 제대로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친이재명계 의원, 친이재명계 정치인이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친명계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으면 이게 이재명을 도와주는 말인지 아니면 이재명을 힘들게 하는 발언인지 좀 헷갈립니다. 왜? 사법 리스크라는 단어는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들이 말하는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이 찬 사법 리스크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경기남부경찰청이 이재명의 수없이 많은 수사 중에서 일정 순서를 슬그머니 던졌습니다. 8월 중순까지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횡령 의혹부터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그 외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의혹 등등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이 8월 28일 전당대회까지 무사할까요? 8월 중순에 김혜경 건이 터질지도 모르는데 그래서인지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법 리스크가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친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인사들이 당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이재명 의원을 향해 비명계가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는 것을 두고 야당 정치인에게 사법 리스크는 어쩌면 숙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 말 들으면 야당 정치인은 전부 다 수사받고 뭔가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박찬대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갑자기 사법 리스크가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 윤석열의 사법 리스크, 이준석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침묵하면서 왜 동지에 대해선 뾰족한 날을 들이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국민의힘 측에서 자신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 지난 11일 경기 남부경찰청으로부터 조사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대선 때 수석 대변인 자격으로 방송에 출연해서 한 발언을 국민의힘에서 문제삼아 고발한 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 들으면 박찬대 의원은 좀 억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뭔가를 했는데 그게 고발돼서 이렇게 수사를 받게 됐다, 조사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박찬대 의원은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은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면죄부를 준 반면 야당이 된 민주당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냄새가 풀풀 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 들으면 민주당 정권 때 일이 떠오릅니다. 아무튼 자, 그러면서 박 의원은 사법 리스크라는 숙명 당당히 받아들이겠다. 집권의 성공에 경찰과 검찰, 국정원, 감사원 등을 완벽하게 장악한 정권에서는 더욱 그럴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재명 의원이 수사받고 있는 사법 리스크는 이런 무슨 방송 나가서 뭐 선거를 위해서 이야기해서 고발당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대장동 특혜 여기 뭡니까? 당군일에 엄청난 이익을 민간업자한테 안겨준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나? 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의혹은 어떻습니까? 도덕적으로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무슨 선거 때 방송에 나가가지고 무슨 말했다가 고발당한 이런 대변인 자격으로 나와서 고발당한 이런 것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아니 법인카드 뭐 스시 시켜 먹고 고기 먹고 이거하고 뭐가 이게 사법 리스크입니까? 야당 정치인들은 다 이렇게 삽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마찬가지고 백현동 의혹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 정치인들이 이런 사건에 연루돼서 수사받는 거 보셨습니까? 아무튼 전혀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의 전과 사범인데 등등의 이걸 갖다가 지금 이재명 의원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발언인지 아니면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발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와 함께 이재명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현근택 변호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집권 여당에서 이재명 의원을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공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야당 내에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사법 리스크는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 대부분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 측이 고소고발한 것이다. 야당 정치인 중에서 사법 리스크가 없는 분이 있나? 선거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닐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들을 보면 정말 웃음이 나옵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고소고발 당해서 사법 리스크가 있다. 이재명 의원의 많은 이 수사는 과거 성남시장, 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이재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의원이 더 궁지에 몰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